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시험 잘 보셨나요? 중간고사. 네. 자, 오늘 파이썬 우리 중간고사 이전에 나갔던 부분 그 뒤로 해서 이어서 진도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제어 구조, 그래서 제어문이라고도 하고요. 그래서 제어 구조하고 우리가 이제 제어문의 이제 첫 번째 이제 조건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이제 배웠던 거, 그래서 이제 변수,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계산할 수 있는, 그러니까 즉 파이썬이나 언어를 통해서 컴퓨터한테 우리가 어떤 산술 처리, 연산 처리를 할 수 있는 산술 연산자, 논리연산자, 관계연산자 등등 이제 보셨고요. 그다음에 이런 이제 데이터들을 우리가 이제 컴퓨터한테 어떤 일들을 시킬 때 우리가 이제 어떤 조건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일방적으로 그냥 떤 데이터를 저장시키고 그다음에 그 데이터를 가지고 뭐 산술 연산을 시키거나 이렇게 하면은 뭐 이제 큰 계산기랑 크게 이제 다를 바가 없죠.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어떤 이제 조건에 따라서 컴퓨터가 판단을 해서 그러니까 그런 조건식은 우리 이제 다 개발자가 만들어주는 거겠죠. 근데 이제 그런 조건식을 만들어줬을 때 그런 조건의 어떤 결과에 따라서 컴퓨터가 각각 다른 일들을 하거나 뭐 반복하게 하거나 그런 이제 제어를 할 수 있게끔 우리가 이제 또 작성을 해줄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제 제어 구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파이썬에서 기본적으로 이제 제어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나 한번 살펴보면요. 먼저 조건문은 우리 이제 첫 번째 이제 조건문이라는 걸 배우실 건데 이 조건문이라는 것은 컴퓨터 프로그래밍에서 필수로 사용하는 개념을 우리가 이제 조건문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 조건문 말고 뒤에 이제 반복문도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조건문, 반복문 이런 걸 통틀어서 우리 제어 구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제어 구조 중에 이제 첫 번째 이제 배우실 조건문. 그래서 우리가 컴퓨터 프로그래밍에서 필수로 사용되는 개념이고, 프로그램의 흐름은 세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위에서부터 아래로 우리가 작성한 대로 개발자가 1번 라인부터 우리 VS 코드에서 우리가 이제 코드를 입력을 해봤었죠. 그래서 우리가 입력한 순서대로 차례대로 진행되는 순차 구조라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몇 가지 중 하나를 고르게 할 수 있는 선택 구조가 있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이제 어떤 결과에 따라서 그 결과가 맞는지 틀린지, 요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조건들을 주고 그 조건에 맞을 때 또는 틀릴 때, 또는 이제 혹은 맞거나 틀리거나 뭐 이제 요런 이제 조건들을 여러 개를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조건들 중에서 하나를 고르게 하는 선택 구조, 이런 것들을 이제 선택 구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구조, 순차 구조, 우리가 작성한 순서대로, 그다음에 이게 또 순서대로 오면서 어떤 조건이 나왔을 때 맞는지 틀린지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게 또는 이제 우리가 이제 조건을 이제 주다 보면 무조건 이제 결과가 맞냐 틀리냐도 나올 수가 있지만 여러 개의 조건을 주고 그 조건들 중에 맞는 거 또는 이제 틀리는 거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또 지정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몇 가지, 그러니까 여러 가지, 뭐 이제 두 가지가 될 수 있고, 또는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죠. 그래서 몇 가지 중 하나를 고르는 선택 구조. 그다음에 같은 내용을 여러 번 수행하는 반복 구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선택 구조는 조건문을 가지고 이제 처리를 하게 되고요. 자, 같은 내용을 여러 번 반복해서 실행하게끔 하는 반복 구조가 있습니다. 얘는 반복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복문. 자,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작성했던 형태가 말하자면 순차 구조다라고 보시면 된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이렇게 흐름을 세 가지로 이제 구분할 수 있는데 얘네들을 이제 우리가 프로그래밍 했을 때 순차 구조만 따로 하고 뭐 선택 구조 따로 하고 반복 구조 따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이런 흐름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이런 흐름들을 다 이제 활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차 구조 형태로 쭉 오다가 어떤 이제 조건에 따라서 분기를 통해서
그 분기에 해당하는 조건을 맞는, 네, 조건의 이제 결과에 맞는 것들을 코드를 실행하다가, 또 코드가 이제 순차적으로 또 나오다가, 같은 내용을 여러 번 반복 처리해야 되면 반복 구조가 나오다가, 또다시 또 순차 구조가 나오거나, 요런 이제, 내가 이제 쭉 원하는 일련의 과정을 이렇게 순차 구조나 선택 구조나 반복 구조 등으로 이제 처리를 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순차 구조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순차적으로 코드가 실행되는 거. 그래서 얘네들을 우리가 이제 순서도라는 기호로 옮겨 보면요. 이런 순서도는 아마 보신 분들도 계실 거고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신 분들은 한번 요 순서도를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처음 보시는 분들은 요 옆에 있는 그림, 우리 이제 폭포를 떠오르시면 되는 겁니다. 폭포. 폭포는 위에서 아래로 물이 떨어지죠. 그러니까 뭐 밑에서 위로 갈 수도 없고 갑자기 옆으로 이제 흘러갈 수도 없죠. 우리가 이제 폭포는 그냥 위에서부터 아래로 순차적으로 이렇게 떨어지는 이런 것들을 이제 비유를 이제 우리가 하면은 이제 폭포에다 비유를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순차적인 그런 구조를 우리가 이제 이렇게 어, 순서대로 그려보면은 이렇게 시작이 되고 나면 단계를 순차적으로 순서대로 거치고 나서 프로그램이 종료되는 형태로 이제 끝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이 차례대로 흘러가는 것과 같은 게 순차 구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순차 구조를 살짝 이제, 우리가 이제 일상적인 것에 이제, 실생활에 이제 예를 들어서 한번 순차 구조를 작성해 보면요. 뭐, 장보기를 이제 시작을 하는데, 왜 장보기 시작하려면 이제 마트에 들어가야 되겠죠? 먼저 마트에 들어갑니다. 자, 마트에 들어가서 내가 오징어를 사고 싶다. 뭐, 오징어를 사고, 또 콜라도 사고 싶다. 그러면 콜라를 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살 물건들을 다 사면, 계산대에서 계산하고서 마트를 나오는 이런 이제 형태, 일상적인 그래서 마트에서 차례대로 물건을 산 후에 계산하고 나오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순차 구조다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고요. 자, 선택 구조는 두 가지 경우 중에 어느 하나를 선택하는 것. 그래서 갈림길을 만나면 어느 한쪽으로만 가야 하는 거와 같다. 같은 이제 예시랑 이제 비교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선택 구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시작이 됐을 때 어떤 조건에 따라서 맞는지 틀리는지에 따라서 맞을 때 실행할 코드, 그다음에 틀릴 때 실행할 코드, 그러니까 선택될 애들이 각각 다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선택 구조 같은 경우는 일상적인 생활 이제 예를 들면은 아침에 외출 준비를 하는데 바깥의 날씨가 어떤지 잘 모르면 집에서 느끼는 온도에 따라서 반팔 또는 긴팔 티셔츠를 입고 외출하는 그러니까 옷을 네, 날씨에 따라서 어떤 옷을 입을지 이것을 결정하는 것과 같은 게 선택 구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제 코드로 이제 진행을 하다가 이 사람이 뭐 실제 활용 예를 들면은 우리 이제 여러분들 다 인터넷 사이트 그죠? 인터넷 사이트 뭐 대표적으로 뭐 네이버다라고 하면은 그 네이버에 이제 여러분들이 회원가입을 했어요. 회원가입을 하고선 그 로그인을 하기 위해서 아이디하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죠. 근데 이제 아이디하고 비밀번호가 모두 다 맞아야 로그인 처리를 해줄 수가 있겠죠. 비밀번호 아이디 둘 중에 하나라도 틀리면 로그인 처리를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네이버에서는 회원이 입력한 아이디랑 비밀번호가 모두 맞는지 틀리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로그인 처리를 할 거냐, 로그인 처리를 하지 않을 거냐라고 이제 판단하는 여기 이제 선택 구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여러분들이 이제 만약에 이제 프로그래밍을 할 때 그런 이제 어떤 사용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받아와서 그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내가 저장해 놓은 DB에 저장해 놓은 값하고 서로 이제 비교를 하라라고 이제 컴퓨터한테 명령을 내리고 자, 그 비교 결과에 따라서 맞다라고 하면 로그인 처리를 해주고 그죠? 로그인 처리는 이제 여러분들 아이디하고 비밀번호 입력하면은 땡땡땡님 반갑습니다. 뭐 이렇게 이제 그 메시지가 나오죠. 근데 로그인 처리가 안 되면은
아이디나 비밀번호를 다시 확인하세요라는 문구가 뜨죠. 그런 처리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선택 구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런 선택 구조는 이제 어떻게 만드는지 그걸 이제 바로 이제 뒤에서 이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반복 구조입니다. 동일한 코드가 여러 번 반복돼서 실행되는 거.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여러분들 편하게 이해하시기 위해서 예를 들면은 강아지가 꼬리를 물려고 계속 동일한 자리를 뱅글뱅글 도는 것과 같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순서도를 보면은 우리가 시작을 거쳐서 이제 단계에 이제 들어오게 되면은 순차 구조에서는 단계를 각각 실행하고 바로 다음 단계, 다음 단계, 다음 단계 넘어가지만 반복 구조는 이렇게 일정한 이제 범위의 단계를 계속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그런 동일한 코드를 여러 번 반복하는 그런 이제 구조를 갖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자판기를 떠올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판기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러니까 자판기를 이용하려는 사람이 동전을 놓고 그다음에 원하는 음료수 버튼을 이제 누르게 되면은 음료수를 이제 동전을 놓고 버튼을 누른 사람에게 이제 전달을 해줘야 되는데 전달을 해주죠. 그러니까 이런 이제 1년에 동전 넣고 그 동전에 맞는 음료수 버튼을 눌렀을 때 그 버튼을 누른 해당 음료가 사용자들한테 전달되는 그 밑에 이제 출구에 이제 떨어지는 그런 이제 기능을 계속 반복을 해야 되겠죠. 자판기는 그런 일들을 한 번만 처리하고, 그죠? 한 번만 처리하게 된다면 한 사람한테 뺏기 음료수를 팔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무조건 음료수가 있는 한 계속 사용자들이 동전 넣고 버튼을 누르면 예, 계속 음료수를 출구에 전달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그죠? 동전 넣고 버튼 누르고 음료수 전달하는 이러한 이제 같은 일련의 어떤 기능을 계속 같은 반복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반복 구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이제 우리가 방금 말씀드린 이제 자판기 예제라든지 아니면 이제 회원제 비밀번호 이제 로그인 처리라든지 그런 것들이 이제 다 이런 우리 선택 구조, 반복 구조, 그다음에 순차 구조 이런 구조들을 통해서 우리가 프로그램 흐름을 만들기 때문에 각각 그 흐름에 맞게끔 처리가 되면서 우리가 그런 자판기도 쓰는 거고 웹사이트에 로그인 처리도 하는 거고 뭐 게시판에 글도 쓰는 거고 이런 이제 일들을 이제 처리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반복 구조는 뭐 간단하게 또 아까 다른 구조들과 마찬가지로 실생활에서는 뭐 헬스클럽에서 운동할 때 자전거 타기와 덤벨 들기를 10회 반복하면서 이렇게 세트라고 하죠. 그래서 자전거 타기, 덤벨 들기 한 번 하고 그다음에 다시 또 자전거 타기, 덤벨 타기 그걸 한 10회 반복하는 거. 그래서 동일한 운동을 계속 반복해서 하는 거. 그래서 이런 반복 구조, 그래서 특정한 단계, 특정한 코드를 계속해서 반복 실행하는 것이 이제 반복 구조다. 그래서 이런 이제 순차 구조, 선택 구조, 반복 구조가 같이 이제 활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순차 구조는 이미 우리가 계속 이제 작성해 왔던 형태가 막 순차 구조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우리는 이제 선택 구조랑 이제 반복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이제 규칙으로 이제 작성을 해야 되는지 그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선택 구조를 이제 살펴볼 건데요. 자, 우리 선택 구조에서 사용되는 이제 조건문이라는 애를 이제 사용을 할 겁니다. 이 조건문이 필요한 이유는 실생활에서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운전면허 필기시험에 70점 이상이면 합격이고 70점 미만이면 이제 불합격인 그런 이제 경우들이 있죠. 그다음에 아까 로그인 처리하는 거 그거 이외에도 일생생활에 되게 많아요. 우리가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 그런 경우들이 엄청 많기 때문에 그런 이제 경우에 우리가 이제 프로그램을 만든다. 그런 이제 경우들을 갖는 프로그램을 만든다라고 했을 때 이런 조건문을 사용해야 된다. 현대 사회 대부분은 실생활에서도 모두 컴퓨터 안에서 작동하는 프로그램으로 연결이 되고요. 그래서 조건부는 분기를 위한 중요한 이제 역할 담당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이제 운전면허 필기시험
이제 실시점이 넘는지 안 넘는지에 따라서 합격과 불합격 처리를 할 수가 있고, 나는 우리 일상생활에서 카드를 쓰죠. 그 카드로 이제 지불하기 위해서 전달을 했을 때, 카드 결제기에 카드를 이제 긁었을 때 정상적인 카드인지 정상적인 카드가 아닌지 그거를 판단을 통해서 결제가 승인이 되거나 거부가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카드 자체에 손상이 있을 수도 있고, 카드에 이제 그죠? 한도가 있죠. 그래서 그런 한도를 다 이제 소진을 했으면, 한도를 다 썼으면은, 그죠? 한도 초과로 이제 오류, 결제가 이제 거부되기도 하죠. 그러한 이제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들에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런 것들을 판단을 해서 결제를 승인하거나 거부하는. 일상적으로, 일상생활에서 또는 이제 컴퓨터 프로그램 내부에서도 이런 이제 조건적인 분기를 할 그런 이제 상황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조건문이라는 애를 통해서 우리가 만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또 계속해서 한번 살펴보면요. 음.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조건문에 해당하는 이제 if문에 대해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if문은 우리가 이제 프로그램에 와서 가장 중요한 이제 조건문인데 이 조건문을 우리가 이제 문장으로 이제 해석을 해보면 자, 만약에 뭐뭐라면이라는 거 많이 들어보셨죠? 학창 시절에 우리 영어 배울 때 그죠? 자, if라는 애를 배웠죠. 그래서 if라는 애를 우리가 학창 시절에도 만약에 뭐뭐라면이라는 형태로 많이 우리가 이제 단어 자체를 배웠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프로그래밍에서도 역시 이 조건문에는 역시 if라는 키워드, 즉 명령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파이썬을 만들면서 이 if라는 단어를 가져다가 우리가 조건문 명령어로 만들어 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파이썬을 제공하는 조건문에는 if문이 있고요. 참일 때 무엇을 실행하고 거짓일 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가장 단순한 형태의 첫 번째 조건문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까 이제 말했을 때 참일 때, 맞을 때 따로 실행하고 그다음에 거짓일 때도 실행할 거. 요게 이제 있었는데 이 부분의 가장 기초적인 형태는 그냥 참일 때만, 참일 때만. 그러니까 이 부분에 쓰이는 이제 조건식이 있는데 그 조건식이 참일 때만 실행할 코드만 있고 거짓일 때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형태가 가장 기본이다. 가장 단순한 형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문법적으로 이제 쓸 때는 이렇게 if라는 키워드를 쓰고 그다음에 한 칸 띄고 그다음에 조건식을 쓰게 됩니다. 우리 이제 if라는 이 명령어만 쓰는 게 아니라 이 명령어를 통해서 뒤에 우리가 어떤 조건을 이제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컴퓨터가 if라는 이 명령어, 즉 예약어를 만나게 되면은 이 옆에는 이제 조건식이 오겠구나. 그 조건식을 확인해서 맞으면 이제 뒤에 콜론으로 구분을 짓고요. 그 다음에 한 줄 띄고 다음 행에 이 조건식, if 명령어 옆에 쓰인 이 조건식이 만족할 때, 참일 경우에 실행할 문장을 써주시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조건식, 위에 쓴 조건식이 참일 때 밑에 있는 이 실행할 문장을 실행하게. 컴퓨터는 이 코드를 실행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요 위에 있는 조건식이 거짓이다 라고 했을 때는 밑에 있는 문장을 실행하지 않고 그냥 다음 코드로 넘어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건너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아무것도 없다 그 다음에 보면은 프로그램이 종료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얘를 순서도로 형태로 옮겨 보시면 이렇게 우리 조건을 의미하는 기호가 이렇게 마른 목걸입니다. 그래서 마른 목걸 안에 이 부분에 조건식이 들어가고 이 조건식이 참이면 실행할 문장을 실행하게 되고요. 거짓이면은 그냥 프로그램이 만약에 다음 요 if문 전체를 그냥 건너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 코드가 있다. 요 if문 다음에 코드가 있다라고 하면 그 코드가 이제 다시 이제 실행이 되는 거고요. 만약에 이게 없다, 아무런 코드가 없다, 그러면은 프로그램 자체가 종료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살짝 사용을 해보시면은,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if라는 예약어를 쓰고 그 뒤에 한 칸 띄고 조건식을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조건식은 이 조건식의 이제 결과는 참 거짓이라는 결과로 나와야 되기 때문에 우리 이제 연산자 배울 때 관계 연산자를 배웠었죠. 크다, 작다, 작거나 같다, 크거나 같다, 뭐 같지 않다. 이런 이제 관계 연산자를 써서 그 연산식을 이제 요 조건식 자리에 이제 써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조건식에서 만약에 이 조건식이 참이라면 실행할 문장, 바로 이제 다음에 썼던 실행할 문장이 실행이 되고, 거짓이라면 아무것도 실행하지 않고 프로그램이 종료되는, 게 우리 이제 가장 첫 번째 단순한 if문 형태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얘를 코드를 작성을 해보면은 이렇게 num equal 99라고 하면은 그죠? 우리 num이라는 변수를 만들었고요. 대입 연산자 사용해서 num이라는 변수에 99라는 값을 대입을 시킨 거죠. 자, 그리고서 이제 밑에 if문을 쓰는데, if 띄고 num, 작다, 100, 그 다음에 콜론으로 해주시게 되면은, 자, num에 들어가 있는 값이 100보다 작냐라는 이제, 비교 연산, 그죠? 비교 연산을 통해서 얘가 참이면 밑에 있는, 문장을 실행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거짓이면은, 그냥 if문 자체를 건너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얘를 같이 한번 입력을 한번 해볼게요. 자, VS 코드를 한번 실행을 해보시고요. 자, 오늘 날짜로 파일을 하나 새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2023, 04, 21, 오늘 21일이죠? 네. 자, 확장자는 py, 파이썬 파일을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num이라는 변수를 만들고요. 우리 여기다가 대입연산자 쓰고 99. 그러면 num이라는 변수, 그죠? 메모리에 num이라는 저장 공간을 만들고 거기에 99라는 숫자 데이터, 숫자 값을 이제 입력을 저장을 시키는 거죠. 자, 그리고선 그 밑에다 이제 if라고 이제 내가 조건문을 쓰겠다라고 하면 이제 if라는 키워드, 즉, 우리 이제 명령어를 쓰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그 뒤에는 조건식을 써야 된다라고 했죠. 그래서 조건식은 우리 비교연산자 통해서, 비교연산자 통해서 우리 num이라는 변수에 들어가 있는 값이 작냐, 그 다음에 100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여기 이제 비교연산자와 변수, 그 다음에 우리 숫자값, 숫자값, 이런 이제 조건식을 쓸 때 요 사이를 한 칸씩 띄어도 뭐 상관없고요. 그래서 이제 좀 보기 좋으라고 저는 이렇게 이제 좀 한 칸씩 띄는 습관이 있어서 이렇게 이제 한 칸씩 띄어도 상관없고요. 지금처럼 하나씩 쭉 붙여서 쓰셔도 상관없어요. 자, 근데 요 if라는 예약어와 이 조건식 사이는 반드시 한 칸 띄셔야 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조건식이 끝나면 우리 콜론을 찍어 주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 if문의 조건식까지 작성한 거야 라고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게 이 콜론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엔터를 치게 되면은 어때요? 커서가 그 다음 행에 와서 깜빡이는데 이 커서가 어떻게 돼요? 그죠? 살짝 안쪽으로 들어와 있죠? 자, 우리 이 부문에 지금 이제 우리가 작성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여기 콜론하고서 엔터를 쳤잖아요. 자, 그러면은 이 파이썬에서는 요 if 문의 조건식의 참일 경우에 해당하는 코드. 그러니까 여기가 2번 라인하고 3번 라인까지는 계속 이제 if 문과 관련되어 있다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그 실행할 문장들은 요 if문에 해당하는 실행할 문장이다라고 요거를 이제 구별하기 위해서 이렇게 안쪽으로 들여쓰기가 됩니다. 들여쓰기. 그래서 이 파이썬에서는 따로 구분하는 그런 기호를 사용하지 않고 이 들여쓰기로 구분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주의를 해서 작성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들여쓰기가 됐네 하고서 이렇게 앞으로 당겨가지고 여러분들 앞으로 당겨서 이렇게 작성하시면은 얘는 이 부분에 해당하는 코드가 아니에요. 얘는 그냥 독자적인 그냥 코드입니다. 1번 라인, 2번 라인, 3번 라인에 해당하는. 그래서 얘는 이 부분과 별개의 코드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작성하시게 되면은 이 부분의 조건식이 참일 때 실행할 코드는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래서 요 콜론을
삽입하고 그다음에 엔터키를 치면은 자동으로 이 부분에 관련된 코드이기 때문에 자동으로 들여쓰기가 돼서 커서가 깜빡이는데 이때 이제 작성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품은 옆에 쓴 조건식이 참일 때 나는 출력을 할 거야. 글자를 출력을 할 겁니다. 100보다 작습니다. 라는 이 문장을 출력을 하고 싶은 거야. 자, 그러면은 이렇게 들여쓰기 된 상태에서 바로 내가 위에 있는 이 품은 옆에 있는 그죠? 조건식이 참일 때 실행할 문장, 출력할 명령어, 프린트 명령어 쓰고 바로 안에다가 출력할 문장을 이제 써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얘는 들여쓰기가 된 이 문장, 3번 라인의 이 문장은 이 num은 100보다 작다라는 이 조건식이 참 맞을 경우에 실행이 되는 거고요. 거짓일 때는 이 3번 행을 건너뛰고 4번 행으로 이제 넘어온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자, 이 부문이 종료될 때, 우리가 이제 요 실행할 문장 썼잖아요. 근데 또 실행할 문장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계속 요 들여쓰기 유지한 상태에서 계속 내용을 써주시면 돼요. 자, 근데 나는 여기까지 참일 때 실행할 문장이 하나밖에 없어. 그래서 여기까지 작성하고 이제 이 부문 벗어나서 다시 코드를 작성할 거야 라고 하면은 이렇게 이제 강제계 이제 줄바꿈을 하고 나서 계속 들여쓰기가 유지가 되잖아요. 자, 내가 이제 이 부분하고 상관없이 작성할 거야. 그럴 때는 스페이스바로 들여쓰기 된 영역 빈 공간 지우고 그냥 바로 내용 또 쓰시면 돼요. 예, 이런 식으로 예,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쓰시게 되면은 자 얘는 이제 이 부분하고의 별개의 순차적으로 쭉 진행되는 코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이 끝나고 나서 아무런 코드가 없다라고 하면 프로그램은 그냥 거기서 끝나는 거고요. 근데 만약에 지금처럼 이렇게 다시 들여쓰기 지우고 그다음에 5번 라인에 이렇게 내용을 코드를 또 작성했다 그러면 이 코드에서부터 다시 프로그램이 순차적으로 처리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일단 지우도록 할게요. 자, 여기까지만 작성하겠습니다. 이 품은 들여쓰기 된 요 상태까지만 작성을 하고 저장하신 다음에 우리 이제 좌측 상단에 있는 요 실행 버튼 있죠? 요 버튼을 한번 눌러 보시게 되면은 자, 조건식 참이죠. 넘에는 99 들어가 있으면 99는 100보다 작다가 맞으니까 참이라는 이 결과값이 나올 겁니다. 이 연산자는. 자, 그러면은 우리 이 다음, 이 콜론 다음에 오는 들여쓰기가 된, 그죠? 들여쓰기가 된 이 다음 행에 있는 내용을 실행을 하고 그 다음에 코드가 없으니까 이제 프로그램은 종료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에 해당했을 때 계속 처리할 코드가 있다. 그러면 이 들여쓰기 계속 유지한 상태에서 99는 100보다 작습니다. 자, 이렇게 들여쓰기 유지된 상태에서 계속 작성해 주시면 되죠. 자, 프린트 자, 이렇게 작성해 주시게 되면은, 자, 얘는 이제 요 조건, 이 부분의 조건이 참일 때 그죠? 실행할 코드가 3개, 3개가 된다는 거죠. 그 3, 4, 5번 라인이 요 이 부분을 기준으로 해서 들여쓰기가 됐죠. 들여쓰기가 됐기 때문에, 자, 이 들여쓰기는 하나, 둘, 셋, 네 칸. 네 칸을 기준으로 들여쓰기가 됩니다. 만약에 여기 딱 왔는데, 내가 뭐 실수로 커서를 앞으로 당겼습니다. 근데 나 이 부분에 해당하는 참일 때 실행할 코드를 계속 작성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4칸 띄우시면 되고요. 아니면 위에 라인 있죠? 이 부분에 해당하는 라인 커서 옮겼다가 다시 엔터 치시면은 들여쓰기 상태에서 예,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파이썬에서는 이런 이제 같은 이제 그룹에 속하는 그죠? 이 부문에 속하는 그런 코드들 얘네들을 구분하는 기호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들여쓰기가 매우 이제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제 이런 이제 선택 구조나 반복 구조 할 때 이 들여쓰기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들여쓰기를 꼭 잘 명심해 주셔야 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번에는 두 번째 if문 형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if else라는 문법이다, 규칙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처음에 선택 구조 설명드릴 때 말씀드렸듯이 거짓일 때 실행할 문장이 따로 있을 때, 그러니까 참일 때 실행할 문장 따로 있고 거짓일 때, 그죠? 비교현산이 참일 때와 거짓이란 두 가지의 결과가 나오잖아요. 자, 그러면 그 둘 중에 하나일 때 우리 방금 전에는 참일 때만 해당하는 문장을 썼고요. 근데 이번에는 거짓일 때도 뭔가 실행할 코드를 달리 하고 싶다라고 할 때 이 if else라는 문을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조건식 참이라면 문장 1을 실행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문장 2를 실행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if else라는 요 문법을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if문과 똑같이 씁니다. 그래서 if라는 키워드 먼저 쓰고요. 그 다음에 조건식을 써주게 되고요. 그러니까 비교연산자를 사용한 그 조건식, 비교연산식은 이제 여기다 쓰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콜론 찍고, 자, 이 조건식이 참일 때 실행한 문장 콜론 다음 행에다가 그저 들여쓰기해서 쓰면 되고요. 자, 근데 이 문장이 이제 참일 때 실행할 문장 1번이고요. 네, 이 조건식이 거짓이 나왔습니다. 뻘즈가 나올 때 실행할 문장도 쓰고 싶다. 그러면은 요 실행할 문장, 1번 문장 있죠? 그 다음 행에다가 else라는 키워드를 쓰고요. 자, 여기에 콜론. 자, else 뒤에는 얘는 이제 거짓, 위에 있는 조건식이 거짓일 때이기 때문에 조건식을 굳이 또 쓸 필요가 없겠죠? 자, 그래서 그냥 else라는 키워드만 바로 쓰면 되고요. 그 다음에 콜론. 역시 마찬가지로 위에 조건식에 썼던 것처럼 콜론 쓰고 그 다음 행에 거짓일 때 실행할 문장, 코드를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또 주의하실 게 if와 else는 같은 라인입니다. 같은 라인. 자, 이 참일 때 실행할 문장, 거짓일 때 실행할 문장은 자, if와 else 안에 들여쓰기. 몇 칸이요? 네 칸. 네 칸 들여쓰기 된 상태에서 작성을 해야만 된다라는 거, 그것만 잘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역시 또 한번 코드를 입력을 해가면서 방금 배우신 if else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num이라는 변수를 하나 또 역시 만들 거고 여기는 200이라는 값을 한번 대입을 시켜볼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if문을 활용을 할 거고요. num에 들어가 있는 값이 100보다 작을 때, 작다라고 했을 때, 자, 얘가 이 비교현산식이 참이다. 그러면은 print라는 출력문을 사용해서 진짜 100보다 이제 막 이게 작다라고 했을 때, 얘가 이제 num에 들어가 있는 값이 100보다 이제 작으면 참이라는 결과값이 나오겠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참일 때 출력할 문장은 진짜 저 비교현상식을 통해서 참이라는 결과가 나오면은 진짜 너메에 들어가 있는 값은 100보다 작은 값이 되겠죠. 그러면은 이제 100보다 작군요라는 문장을 출력해주면 되고요. 자, 근데 만약에 이 조건식이 거짓이 나왔어. 자, 그러면은 넘변수에 들어있는 값은 100보다 큰 값이 되겠죠. 자, 그러면 거짓일 때는 넘에 들어가 있는 값이 100보다 크다라는 문장을 출력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자, 여기 들여쓰기 된 상태가 계속 유지가 되기 때문에 else라는 키워드는 요 if랑 같은 라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앞으로 당긴 다음에 else 문을 쓰고 콜론까지 한 다음에 그 다음 행에 역시 들여쓰기가 됩니다. 들여쓰기가 이제 자동으로 들어가 되고요. 그러면 print 이거는 100보다 크군요. 라는 문장을 써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if랑 else는 이렇게 같은 라인에 작성해야 된다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참일 때, 거짓일 때 실행할 문장들은 요 if, else 다음에 네 칸 들여쓰기 된, 상태에서 문장을 작성을 해야 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장하고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자, num에는 200이라는 값을 집어넣어놨기 때문에
그죠? 우리 거짓일 때, LG에 해당하는 이 문장, 그죠? 오버라인 문장이 실행이 되겠죠? 그래서 100보다 크군요. 라는 값이 출력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역시 또 마찬가지로, 우리 실행할, 참일 때, 거짓일 때 각각, 실행할 문장들이 여러 개다. 자, 그러면 아까랑 마찬가지로 계속 들여쓰기 유지된 상태에서 그 다음 행에다가, 이건 참입니다. 다음 행에다가 이렇게 써주시면 되죠. 자, LG도 마찬가지예요. LG문도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다. 그러면은, 들여쓰기 유지된 상태에서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나서, 자, 우리 9번 라인에는 앞으로 당겨서 프린트 문으로 해서, 자, 이렇게 한번 작성을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작성을 하게 되면은, 자, 결과값은 어떻게 나올까요? 네. 우리 아까 넘 200, 200이라는 값을 넣어놨으니까 요 if문 옆에 있는 조건식 거짓이죠. 그리고 else, 그죠? 요 else문에 해당하는 요 6번, 7번 라인의 코드가 실행이 되겠죠. 100보다 크군요. 여기는 거짓입니다. LG에 해당하는 요 6번, 7번 라인 다 실행이 되고요. 자, 얘가 실행되고 나면은 그죠? 이 if문 전체를 종료, 그냥 빠져나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8번 라인 왔더니 아무것도 없고 9번 라인 왔더니 프린트 또 출력문이 하나 있네요. 자, 그러면 얘는 if else문과 전혀 상관없는 그죠? 들여쓰기 안 돼 있고 요 if else랑 같은 라인에 들어가 있죠? 그러면 얘는 if else문과 상관없는 코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얘까지 얘는 그냥 단독으로 그죠? 프린트 출력하라는 문이 들어가 있으니까 얘까지 출력되고 프로그램은 끝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실행을 해보시면은 자, 100보다 크군요. 여기는 거짓입니다. 프로그램 종료라는 요 세 개의 프린트, 즉 출력 명령어를 실행한 그 결과값이 이렇게 출력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사용을 하면 되고요. 자, 우리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간단하게 코드를 하나 또 작성을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이번에는 사용자가 입력한 숫자가 짝수인지 홀수인지를 알아내는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고 싶다. 자, 우리 사용자한테 숫자를 입력받게 해서 그 숫자가 짝수인지 홀수인지를 알아내는 그런 제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다라고 했을 때, 자, 우리가 역시, 자, 먼저, 우리가 바로 코드로 작성하기 전에, 자, 먼저 이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이제 절차대로 이제 우리가 코드를 작성을 해야 되는지 문장으로 한번 작성을 해보는 거예요. 우리 가장 먼저, 숫자에 대해서 짝수, 홀수를 판별을 해야 되는데, 그 숫자를 우리가 직접 입력하는 게 아니라, 그죠? 입력을 받은, 그러니까 사용자가 입력하게끔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사용자에게 숫자를 입력받는다. 라고 한번 이렇게 적어볼게요. 첫 번째는 사용자한테 우리 숫자를 입력을 받아야 돼요. 자, 그러면 숫자로 입력을 받아야 되려면 우리 어떻게 돼요? input이라는 명령어를 쓰면 되겠죠. input이라는 명령어를 쓰면 되는데, 자, 얘만 딸랑 쓰면은 안 되죠. 우리 input이라는 명령어를 통해서 값을 입력받으면 모든 데이터는 문자형 데이터가 된다라고 했죠. 우리가 실제 이제 짝수인지 홀수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숫자 데이터를 가지고서 이제 해야 되기 때문에 저 숫자를 입력받아야 된다라고 했죠. 그럼 여기에다가 우리 그냥 input만 쓰는 게 아니라 int라는 명령어도 같이 써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한번 필요한 명령어들을 이렇게 한번 나열을 해보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 해야 되죠? 자, 사용자한테 이제 숫자 데이터를 입력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 숫자가 짝수인지 홀수인지를, 그죠? 그러면은 입력받은 숫자가 짝수인지 홀수인지 우리가 판단을 해야 돼요. 자,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홀수인지 짝수인지 어떻게 판단을 할까요? 네. 자, 홀수, 짝수를 판단하는 방법. 네. 홀, 짝수와 홀수를 판단하는 방법은 네. 그죠? 우리 숫자에다가 그죠? 입력받은 숫자에다가 나누기 2를 하는 거예요. 그죠? 네, 나누기 2를 해서 값이 음, 나머지 값이 0이면 0이면 짝수가 되는 거고. 그죠? 그다음에 나머지 값이 0이 아니면 홀수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네. 자, 우리 숫자가 짝수인지 홀수인지를 판단하는 방법은 그죠? 그 숫자에다가 2로 나눠서 나머지 값이 0이 나오면 그죠? 입력받은 숫자는 짝수가 되는 거고 근데 0이 아닌 값이 나왔어요. 그러면은 그 입력받은 값은 홀수라는 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입력받은 숫자가 짝수인지 홀수인지를 판단을 하는데 여기에 이제 우리가 이런 이제 판단하는 방법들, 이런 이제 공식이 있겠죠. 자, 이런 공식들은 이제 우리가 학창 시절에 배웠던 그런 수학적인 그런 기초 이제 지식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우리가 또 다른 이제 알아내야 되는 그런 것들, 아니면 만들어내야 되는 그런 것들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 자체가 이제 요게 이제 요 2번 단계에 해당하는 게 이제 알고리즘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실제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이러한 순서대로 처리하는 거 말고 이제 우리가 이렇게 문제 해결 이제 입력받은 애가 홀수인지 짝수인지를 판단해야 되는 그런 이제 방법들을 찾아내는 거, 뭐 알아내는 거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는 알고리즘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알고리즘이 이제 이렇게 같이 이제 프로그래밍에 사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 이제 판단은 그죠? 판단은 우리 if 이제 분기라는 이제 if문을 이제 사용하면 되겠죠. if else문을 사용하면 되겠죠. 그래서 위에 이제 내용인데 그거를 이제 밑에다 이어서 쓰는 거예요. 그거 이제 번호를 붙이지 말고 이렇게 합시다. 그래서 판단은 이제 if else문을 이렇게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뭐 하면 돼요? 자 조건식 if 조건식이 참이면 참이면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나 나누기 연산을 통해 나온 나머지 값이 0, 경우 참이라고 하고 자 이때 참이면은 짝수입니다라고 출력을 해주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요거를 하나 복사할게요. 자, 조건식에 나누기 나온 값이 0이 아닐 경우는 거짓, 그죠? 거짓으로, 어, 거짓으로 하고, 그 다음에 홀수입니다를 화면에 출력. 자, 이렇게 이제 써보는 거예요. 자, 이렇게, 써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얘를 이제 그대로 이제 코드로 옮기는 거야.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 먼저 첫 번째, 자, 사용자로부터 숫자를 입력받아야 되죠? 자, 그러면 우리 입력받을 때, 입력받아서 이제 저장할 공간이 필요하죠? 자, 그러면 저장할 공간 이제 변수를 하나 만드는데, 놈이라는 변수를 하나 만들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아까 말씀드린 대로 input, 자, 우리 입력을 받아야 되니까,
input 명령어를 써서 숫자를 입력하세요라는 지문을 띄워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 기호, 화살표 기호 옆에다가 사용자가 이제 숫자를 입력하겠죠? 자, 근데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 인풋만 쓰면 안 되고 이렇게 입력받게 되면 넘에는 이제 우리가 사용자가 숫자를 입력했지만 실제는 이제 문자 형식의 데이터가 이제 저장이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나누기 연산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문자 데이터 같은 경우는 우리가 나누기, 산술 연산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자, 얘를 int 정수형 형태로 변경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얘를 int라는 명령을 한 번 더 이제 묶어야 되겠죠. 그래서 입력받은 데이터를 정수형 형태로 변환해서 num이라는 변수에 저장을 시키는 요 코드 1번에 해당되는 이 문장을 이렇게 코드로 옮기시면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이제 홀수, 짝수를 판단하는 요 식이 이제 곧 조건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if else문을 사용해서 if문 옆에 이 인정받은 숫자를 2로 나눠서 나머지 값이 0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비교 연산식, 즉 조건식이 if문 옆에 오면 되는 거죠. 그러면 9번에는 if라고 쓰고요. 자, 그다음에 이 조건식을 써야 되는데요. 아까처럼 우리 기본적으로 이 num이라는 이 변수에다가 비교 연산자를 쓰고 그 옆에 이제 비교 대상이 되는 그 값을 이런 형태로 변수와 값, 비교 연산자 기준에서 좌우측에 이렇게 변수나 값 이렇게 쓰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비교 연산자를 기준으로 해서 좌측에는 연산식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산식을 통해서 나온 그 결과값에 어떤 값을 비교를 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다음에 우리는 어떤 값을 구해야 되냐면 그죠? 나머지 값을 구해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 입력받은 값은 num이라는 변수에 들어가 있고 우리 나머지 값을 구하기 위해서 자, 퍼센트 연산자를 쓰면 되겠죠? 자, 그리고 얘를 2로 나눠서 그죠? 2로 나누면은 그 나머지 값이 구해지겠죠. 우리 이제 몫이 필요한 게 아니라 나머지 값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퍼센트 연산자를 사용만 하시면 되는 거고요. 또 너미란 변수의 2로 나눈 나머지 값이 자, 비교 연산자 이꼴 같냐 뭐하고요? 0하고 같냐라는 조건식을 이렇게 써주시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 비교 연산식 하기 이전에 좌측에 있는 산술 연산식이 먼저 처리가 되고요. 그 다음에 그 결과랑 이 비교 연산식이 처리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 num 변수에 있는 값이 2로 나눴을 때 0이라는 값이 나왔다. 그러면은 0과 같다라는 비교연산이 참이라는 결과값이 나오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 if문 조건식에는 즉 뒤에는 참일 경우에 우리가 뭐 하기로 했죠? 짝수입니다라는 이 문장을 화면에 출력하기를 하기로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 if 그 다음 행에 들여쓰게 된 상태에서 우리 프린트문 사용해서 짝수입니다라는 문장을 찍어주면 되겠죠. 자, 근데 이 조건식이 거짓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연산식 2로 나눈 나머지 그죠? 넘변수를 2로 나눈 나머지 값이 0이 아닌 값이 나오면은 이 조건식은 거짓이 되겠죠. 자, 그러면 거짓일 때는 우리 else라는 우리 또 키워드 명령어를 사용하고요. 자, else 거짓일 때, 즉 나머지 값이 0이 아닌 경우는 이제 우리가 거짓으로 해서 false입니다라는 내용을 화면에 출력하기로 했죠. 그다음에 else는 바로 다음 줄에다가 역시 들여쓰기 된 상태에서 프린트문으로 false입니다라는 내용을 써주시게 되면은 자, 우리 입력받은 그 숫자 값이 짝수인지 홀수인지를 판단하는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저장하고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실행해 보시면은 자, 숫자를 입력하세요라고 나오죠. 자, 여기다 20 입력하고 엔터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짝수입니다. 그죠? 짝수입니다. 문장 출력하고
그 밑에 코드가 없기 때문에 프로그램은 종료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홀수도 잘 처리하는지 한번 볼까요? 그럼 다시 실행해 주시면 되세요. 다시 실행해 주시면 숫자를 입력하세요라는 문장이 뜨죠. 자, 여기다가는 5 한번 입력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홀수입니다라고 거짓, 그죠? 홀수일 때는 홀수, 홀수 숫자를 입력했을 때는 홀수입니다라는 문장이 잘 출력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으실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간단하게 이제 또 if else문을 통해서 우리 입력받은 숫자가 홀수인지 짝수인지를 판단하는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자, 요번에는 자, 또 다른 이제 if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는 중첩 if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거고요. 그다음에 EL if문이라는 형태를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첩 if문은요. 자, 지금까지는 우리가 if문을 딱 한 번만 사용을 했죠. 자, 요게 지금까지 이제 사용했던 방법이고, 자, 조건 검사 과정이 2번 이상인 경우가 있어요. 그죠? 예를 들어서 서울에 사는 학생 중에 25세 이상인 학생이 몇 명인지를 구하는 조건식. 그러니까 지금 조건이 두 개죠. 서울에 사는지 안 사는지, 나이가 25세 이상인지 아닌지, 라는 조건식이 두 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학생의 주소가 서울인지 아닌지, 주소가 서울인 학생 중에, 그죠? 25세 이상 여부를 확인을 해야 된다.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 품문을 한 번밖에 못 썼잖아요. 그러면 얘 조건이 두 개인데 어떻게 하지?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자, 지금까지는 이 부문을 한 번 실행하고 그 결과를 다시 이 부문을 실행하는 우리가 이제 중복된 형태의 이 부문을 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이 부문 안에 참일 경우에 조건식 참일 경우에 그 밑에 실행할 코드를 썼잖아요. 자, 근데 이제 그 결과값, 이 부문에 대한 결과값에 해당하는 그 실행할 코드를 적는 부분에 이프문을, 이프문을 다시 한번 적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프문이 중첩돼서 나오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중첩 이프문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한번 사용하는 이제 코드 형식을 보시게 되면, 문법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이프문을 쓰게 되고요. 자, 이프문 옆에는 조건식을 역시 작성을 하죠. 그다음에 이 조건식이 참이면은 그 밑에 실행할 코드를 쓰는데 이 실행할 코드 안에 우리가 if문을 또 쓸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if문이 중첩해서 두 번 쓰이죠. 그러니까 if문 안에 if문을 이제 또 썼다. 그래서 중첩 if문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위에 조건식이 만족하면 그 다음에 또 다른 조건식을 가지고선 맞는지 틀리는지 또 비교를 해서 그 다음에 실행할 문장과 거짓일 때 실행할 문장. 그다음 첫 번째 조건식이 거짓일 때 실행할 문장. 이런 형태로 작성을 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중첩 if문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이 중첩 if문을 사용하실 때 주의하실 점은 역시 요 첫 번째 쓴 if문 있죠. 자, 여기에 안쪽에 쓰이는 if문 역시 들여쓰기로 구분을 해야 된다는 거. 안쪽에 있는 if문에 그 다음에 실행할 코드도 들여쓰기로 구분을 해서 작성해야 된다는 거. 이 들여쓰기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 잘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점이 부문 코드는 한번 우리 다음 시간에 한번 살짝 한번 예제 코드 하고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EL if문 조건식의 이제 내용을 먼저 오늘 다 보고 다음에 이제 시작하기 전에 살짝 코드 한번 예제 실습 코드 한번 작성해 보고 그 다음에 또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마지막에 보시는 이제 if문의 형태 중에 또 하나가 요 EL if문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요 EL if문은 if else문 안에 다시 if else문을 사용을 하게 되면 코드가 복잡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자, 요런 형태로 우리가 중첩해서 if문을 쓰시게 되면은 자, 이렇게 if문 안에 또 if문, if문 안에 또 if문을 써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들여쓰기가 계속 되면서 if문을 쓰게 되면은 좀
결과적으로는 문제가 되진 않아요. 네, 결과가 뭐 이렇게 기능상이나 결과상으로는 문제가 되진 않는데, 이렇게 쓰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입후문과 실행할 코드 또 입후문과 안에 있는 입후문을 우리가 이제 구별을 하기 위해서 들여쓰기를 쓰기 때문에 이런 들여쓰기가 이제 많아지면은 더 헷갈리기도 하고 지금은 이제 간단해서 몇 개가 안 되지만 우리가 많은 경우의 수를 조건식으로 비교를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얘를 중첩해서 쓰게 되면은, 그죠? 들여쓰기가 계속 이루어지면서 복잡한 형식의 코드가 되겠죠. 자, 그래서 얘를 좀 짧고 간결하게 쓰기 위해서, 이 부분에서 만들어 놓은 이 부분이 바로 EL 이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중첩된 이 부분을 사용할 때 중간에 if else 문을 EL if로 대체해서 사용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얘네는 이제 한 라인에 다 같이 쓰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은 역시 가장 먼저 쓰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안쪽에 중첩해서 이 부분을 쓰는 게 아니라 우리 같은 라인에 elif라는 코드를 명령어 예약어를 이제 키워드를 쓰고 그 옆에다가 이 부분과 동일하게 조건식을 바로 써서 그 다음 조건을 비교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얘가 이제 조건식 참이면 실행할 코드를 역시 들여쓰기해서 이 부분과 마찬가지로 들여쓰기해서 작성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비교할 조건식이 있다. 그러면은 역시 같은 라인에 elif 문을 키워드를 쓰고 조건식 쓰고 실행할 코드. 또 조건식이 있으면 같은 라인에 elif 키워드 쓰고 조건식 쓰고 실행할 코드 쓰고요. 자, 조건식이 이제 다 끝났다. 그러면은 위에 처음 시작한 조건식부터 else문 위에 오는 조건식 모두 다 해당되지 않는 그죠? 해당이 되지 않는 그 거짓의 상태는 else문 그죠? else문 밑에다가 실행할 코드를 작성을 하면 되겠죠. 자, 요런 형태로 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방금 이제 보셨던 우리가 중첩해서 자, 요 내용은 우리가 똑같은 기능을 하는 프로그램을 만든 건데, 중첩 if문을 사용한 형태고요. 그다음에 얘는 elif문을 사용한 형태입니다. 똑같은 프로그램인데, 코드가 되게 간결해 보이죠? 그래서 우리가, 뭔가 이제, 다른 이제 많은 조건들을 비교하는 그런 이제 조건문을 작성을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는 요 if, else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사이에 if라는 문이 키워드가 하나 더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요렇게 해서 우리 기본적으로 선택 구조를 하는데 이제 조건문에 해당하는 파이썬의 조건문에 해당하는 if, 그다음에 elif, 그죠? 그다음에 중첩 if문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오늘은 이제 조건문 이렇게 한번 다 살펴봤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잠깐 이렇게 중첩 if문하고 그다음에 elif문 코드 간략하게 한번 CS 코드 한번 작성해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반복 구조 형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또 역시 수업 들으시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네, 주말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또 이어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